XSFM입니다. PODERA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봄비 내리는 한강가에서 전해드리는 569회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입니다. 한국에 계시지 않은 모든 청취자 여러분, 오늘부터 투표인 거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농축산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농축산인입니다. 드디어 이 선거 시즌 네. 토론회 보고 어제 신났죠? 네. 저는 한마디만 기억나요. 네. 그만. 요즘 이제 이렇게 할 거라잖아요. 애가 마음 많이 다쳤어요. 라고 할 것 같아. 애 아빠가 화났어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다고. 네. 원래 그렇게 비논리적으로 따지는데 똑똑한 네. 척하는 애들 상처받으면 살벌한 엄마가 와가지고 따지잖아요. 저는 그만을 보고 네. 이제 그만. 보통 사람한테 안 하고 텔레토비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주로. 네. 그리고 배웠죠. 저희 때는 뭐냐면 그 오은영 박사가 아이들을 제압을 할 때 딱 양손을 딱 잡고 이제 그만 이러고 바로 이제 생각 의자에 앉히는 그걸 우리가 많이 배웠거든요. 육아 방법으로. 저 고전적인 아동학에서 가르치는 네. 구속, 속박 뭐 이런 기초적인 스킬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걸 대선 토론회에서 보고 있어. 대선 토론회 재밌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아주 좋은 시즌입니다. 뭘 하시더라도 좋게 되면 요즘 팟캐스트 시대 사연 보내주세요. 사연 넘쳐납니다. 살다 보면 생기는 모든 일이 이야기이며 당신의 삶은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인생이 고달픈 세계인의 한국어 친구, 12년째 변함없이 여러분 곁을 지키고 있는 최장수 한국어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당신의 이야기로 꾸며집니다. 당신 혹은 당신 주변의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이메일 xsfm25@gmail.com 조땜이 묻어나는 편지 담당자 앞으로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시면 에디터와 사장이 모두 읽고 방송에 소개된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는 주식회사 빅그린에서 빅그린 리치 퍼퓸 바디로션을, TNS에서 요즘 치약을, 꾸루꾸루에서 꾸루꾸루 요파시 선물 에디션을, XSFM이 직접 보내드리는 XSFM 관여로 티셔츠, 그리고 농축산인의 새 책 그림책 떡볶이는 언제나 옳다 사인판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집에서 신봤다 강원도 토종 산삼 산엔삼 마트보다 액세스몰 샵인샵 메일 호재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홈쇼핑에서 봤다고 면세점에서도 만났지. 상당히 유명하고 입소문이 가득한, 그래, 엑세스몰에서 이제 만나볼까? VT, 세타필, 제이준, 매직클라, 당신이 들어봤던 그것. 엑세스몰 안에 또 하나의 몰. 매일매일 만나자. 매일 호재. 그것은 알기 싫다가 함께해온 한국 정치의 지난 13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청취자의 궁금증을 만나는 시간. 그것은 알기 싫다 600회 기념 오프라인 만남 UPD FAQ 삶과 정치의 이야기. 여러분의 질문을 음성 메시지, 영상 메시지로 남겨 xsfm25@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소개되신 분들께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려요. 생방송 보이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11년간 좋게 된 전세계 이웃들과 함께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2025년 여름 매주 월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구상 모든 청취자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이제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세요. 좋게 된 광고주. 자, 유면상 PD가 전해드릴 것이 있어야. 네, 그알실 600회 공개방송. 네. 아직까지 티켓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매가 가능합니다. 네, 인터파크에 가셔가지고요.
네. 그것은만 검색하셔도 그렇습니다. 네. 그것만 검색하셔도 그것은 안 해봤는데 네. 그렇게도 나오나요? 나옵니다. 아 대단합니다. 네. 그것 콘서트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또 포스터가 상당히 멋지잖아요. 네. UMC가 많이 슬림해졌지만 네. 저건 제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25년 전쯤에는 UMC도 저랬습니다. 네. 그 UPD도 물론 이제 사람은 언제나 변하니까. 네. 어쨌든 간에 그 어떤 그 정신 세계만큼은 그대로 온전히 유지하면서 600회를 준비하고 있죠. 5월 24일 서초구 그 검찰청 옆에. 네, 2호선 네. 대검찰청역이 아니지. 교대역. 서초역이다. 서초역이에요. 3번. 네. 7번 출구? 네, 네. 서초역 바로 옆에 있고요. 토요일 오후 2시고 흰물결 아트센터고. 다행히 법원과 검찰이 잠잠하기 때문에 서초역 앞에 큰 집회가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여러분 오실 때 쾌적할 편일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 작년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 주말에는 굉장히 한적하더군요. 작년 네. 공개 방송을 해보고 알게 된 이 동네 아주 법조타운의 아주 좋은 점. 주말에는 아무데나 주차할 수 있다. 아 그렇더군요. 네. 놀랍게도 그 사실 그 널널합니다. 강남 거의 한복판 얻으면데 네. 그죠? 근데 심지어 사 먹을 데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전후에 좀 비싸긴 하지만 설해마을 주변의 맛집을 관광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엔 없더라. 그 주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작년에 네. 그 저희 스텝이 돼야 될 곳에 네. 당당히 주차하신 우리 관객분 계셔가지고 그런 사람 있었어? 네, 제가 또 추노 놀이를 하느라고 많이 바로 앞에는 힘들었었는데 바로 거기는 앞에는 곤란합니다. 주차를 못합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리는 저희는 주차 공간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네, 이 공연장은 예, 주차 공간 제공 못합니다. 공연장에는 주차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제주껏 대시고 주변 어디매에다가. 근데 그때는 정말 네. 그 해의 가장 추운 날이었거든요. 이상하게 3월인데도 엄청 추웠잖아요. 네네, 영하 막 엄청 10몇 추웠어요. 도였잖아요. 맞아요. 네. 이번엔 그렇지 않잖아요. 네. 굳이 가까이 내려고 하지 마시고 네. 주변에 그리고 다른 제 기억에 공연장을 그분이 알아보시고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신다면 네. 또 굉장히 유능한 관리분이 계세요. 네네네. 그분의 그 눈초리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뭐 대충 어떻게 되겠다 사모님이 이렇게 청취자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이셨는데, 아 네. 그래요? 네. 놀랍습니다. 근데 사실 이 우리 청취자는 이 세상 어디에도 있어요. 물론 어디에도 있죠. 없고. 네. 네. 저는 이번에는 진짜 그 실물들을 구경하는 날입니다. 많이 놀라요. 많이 농촌에 진짜 많아요. 아 그래요? 생각보다. 예. 그렇습니다. 농촌의 방송 요파 씨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말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그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고. 이번 주말에 네. 뵙겠고요. 뭐 저는 이제 선물을 끌어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끌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질문 선물 지금 언제까지 저희 받습니까? 사무실에 쌓여 있습니다. 네, 질문 언제까지 받습니까? 질문은 네. 여러분들 지금 화요일에 이걸 듣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한 내일 모레까지만 받을게요. 근데 진짜. 지금도 너무 많긴 한데 맞아요. 지금 보내셔서 얼마나 추가될지는 모르겠지만 음. 그래도 목요일 정도 마감할게요. 그 지금 보내셔서 그 영혼을 흔드는 질문을 보내신다면 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이제 밤새 막 영상하고 음성 다운로드 받고 막 이랬는데 몇 분 더 기다려 볼 테니까 더 보내주셔도 되고 여러분들도 오시고요. 네, 네. 인터파크로 가시고요. 네. 심지어 저도 시달리고 있어요. 우리 아들한테. 이게 그죠? 선물 목록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플레이스테이션 때문에 플스 때문에 엄마 제발 질문 좀 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안 뽑지 내가 미쳤어. 그래서 내가 명태균이야 내부 거래하게.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저도. 여튼 공개 방송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때 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네. 뵙겠습니다. 그리고 티셔츠 지금 네. 이벤트는 아니지만 네. 티셔츠 파는 사장님이 저잖아요. 네. 네. 후기를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고 적립금을 넣어드리려고요. 네. 지금 선거 하나 방송을 골라- 통해서 이준석 후보 방송부터 네. 티셔츠 후기를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네. 적립금을 드리고 네. 티셔츠 후기 많이 올려주세요. 티셔츠가 그 판매를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액세스몰의 고객은 이제 후기를 쓰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굉장히 이제 부끄러운 사람들이 많아서 네. 뭐가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티셔츠도 판매량에 비해서 후기가 상당히 적어요. 네. 후기 주시면 적립금 보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후기도 소개해드리고 네. 그렇게 액세스몰에 하겠습니다. 티셔츠도 보러 오세요. 이면서 네. 수고했습니다. 몇 개 있어요 티셔츠. 네. 네. 주말에 만납시다. 네. 어제 고등법원 재판에 출석을 해서 우리 내란 수계가 계엄 사과할 생각이 있냐고 변호인단이 물어봤을 때, 검사 측에서 물어봤을 때 대답을 안 했거든요. 네. 네. 하지만 지난주에 이제 중멍청이 여행 사연을 보내주신 이승주 씨는 제가 많은 부분에 사과를 강권했고 반성문을 보내줬습니다. 후기를 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여행에서 폭삭 털리고 중멍청이라는 말까지 듣게 된 미국에 사는 이승주라고 합니다. 네, 지금은 미국에 계시군요. 뭐 심지어 중년 멍청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예. 네. 글을 처음 보내다 보니 이름 쓰는 걸 깜빡 잊고 그냥 보낸 걸 보면 유피디님의 중멍청이란 짐작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거 제일 많잖아요. 뭐 쓸 때 자기 이름 안 쓰고 택배 보내고 막 그래서 괴롭히고. 맞아요. 예. 네. 요즘 제가 그렇습니다. 하! 저는 이거 폭삭 소가수다를 다 봤거든요. 전편을.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요? 저는 이 사연을 딱 알고 듣고 참견할 게 많았습니다. 유피디님과 문학인님의 예상은 대부분 맞았던 것 같습니다. 늘 그랬듯. 술을 회비로 마신 친구는 원래 싸가지가 없고 이기적인 친구라 우리와는 잘 어울리지 않던 애였고 아마 그 이후에도 자주 만났던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부산에 사는 B란 친구는 다음 날 오기로 했다가 못 왔던 친구만 아는 우리는 부산에서 처음 만난 친구라기엔 조금 애매한 사이였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예. 때 친구들이랑 이런 여행을 해봐서 아는데 이상하게 쪽수를 맞추기 위해서 안 친한 애가 들어가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돼요. 예. 뭐냐면 4인석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저도 이제 여행 갔을 때 6인실을 예약을 했나 봐요. 그 6인을 맞추기 위해서 안 친한 저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색하고 술도 안 먹는데 이 자식도 술 엄청 먹고 그래서 계속 밥만 지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짝수로 떨어지게 만드는데 이 인연이라는 게 잘 안 끊어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닌 지가 거의 뭐 이제 35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는데 네. 그 전에 이렇게 돈 잘 안 내고 뭐 같이 할 때 정말 운동화끈 묶는 그런 캐릭터는 평생 가요. 그 캐릭터가 별 변하진 않아요. 근데 신기한 게 또 계속 만나요. 그게 그렇더라. 예, 그리고 어느 정도 나중에는 걔 원래 그래 이러면서 그냥 수용하게 됐거든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은근히 너그럽다니까요. 그런 네. 거 보고 있으면. 그 저런 놈이라고 막 젊었을 때 화도 많이 내보고 근데 계속 오죠? 그럼 못 쫓아내? 예. 예. 심지어 뭐 그 동생이 식당을 개업을 했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러면 또 동네 친구기도 하고 또 동네 팔아주러 가요. 예, 또 후배기도 하잖아요. 보통 동네 친구 동생들이 팔아주러 갔거든요. 근데 그 집 식구들도 같이 먹게 된 거예요. 네. 그러더니 이제 계산은 그래도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네. 그러면 자기네 식구들도 먹었으면 나한테 그러니까 뭔가 서비스가 그러니까 뭐 먹을까 그랬더니 누나 우리 집 그 집 식구들 것까지 냈다고? 예, 육회가 괜찮아. 근데 이제 애기들이니까 사줘야 되는 나중에 계산서를 봤는데 사이다값하고 공깃밥까지 다 받았더라고. 그래가지고 와 진짜. 아니 사실 네. 사이다 값 정도만 빼줘도 승질날 상황이에요. 그 네. 상황이. 그런데 네. 그렇더라고요. 자기 식구들까지 업어먹였으니까. 그래서 며칠 내내 이게 이제 마음에 부대끼는 거예요. 또 당했어. 와. 네, 근데 또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전 제가 속이 좁아서 그런지 그런 사람 연락 안 돼도 네. 가끔 이제 생각나거든요. 어떻게 지내나? 음. 그 다음에 한 2초 뒤에 아유 연락 안 하길 잘했어 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네. 뭐 오래된 친구다 보니 끊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역에서 돈을 구한 건 문학인님 말씀처럼 전화기에 남아있거나 혹은 거리에 떨어진 동전을 찾아보기도 했고 진짜 게임처럼 했네. 예, 지나가는 사람들 특히 어머니 뻘 되는 아주머니들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동전을 구했습니다. 네. 근데 부산에 이런 사람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유피디님 말씀처럼 내가 해봐서 하는데 하며 양아지 아빠 노릇을 해봤어야 했는데 못합니다. 예. 저는 저 양아지면은 그 왜 개냥이를 말하는 건가? 와 예, 강아지 같은 그 고양이. 개냥이를 어른처럼 표현한 네. 단어네요. 예. 네. 양아치 아빠, 양아치죠. 양아치 아빠 노릇을 해봤어야 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식이 없어서 그걸 못. 자식이 없어서. 예, 자식이 없어서 네. 이분 뭐 지식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걸 못 해본 게 정말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여행 갔던 시기는 80년대 초반이고 와, 그건 진짜 오래된 얘기네요. 뭐야 훨씬 오래됐잖아 생각보다. 훨씬 오래됐네요. 근데 글 자체는 되게 영해서 저도 90년대 초반이라고 생각했어요. 80년대 초반이면 그 20원도 아니고 네. 그 공중전화의 기본 요금이 10원. 그리고 디지털화가 아직 덜 돼가지고 떨어지는 거 안 보이는 거 알죠? 초록색이거나 주황색. 그리고 그냥 그래서 푹 끊기는 그러니까요. 거. 제가 잘못 네. 말한 게 80년대 초반에 공중전화하면 LED가 없어요. 맞아요. LED판이 네. 아니에요. 예. 오. 제 친구들이 좀 멍청하게 보일 순 있지만 착한 애들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친구들 중 연락이 되는 친구는 한 명밖에 없다는 게 많이 아쉽기만 합니다. 그래도 있네요. 예, 미국에 네. 또 가 계시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부산에서 폭삭 털린 좋게 된 여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있었다고? 예, 저는 그해 대학에 떨어지고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카메라를 찾는데 저도 돈을 내야 했다는 겁니다. 본인 잘못이 아닌데? 그렇죠. 뭐 이렇게 되면은 자기 걸 찾아오기 위해서라도 돈을 좀 썼어야 되겠죠. 결국 학원비로 받은 돈으로 카메라 찾는데 써버리는 바람에 학원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시대 배경이네요. 네. 80년대 초반. 어떤 카메라냐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때는 너무 가난해서 네. 부모님이 어떤 명목으로 돈을 주죠? 네. 그럼 그 돈을 못 쓰면 그냥 개털이에요. 그렇죠. 다른 방법도 없어요. 그리고 카메라가 지금은 뭐 이게 이해도 안 가겠지만 그 당시 80년대 카메라는 엄청난 귀중품이고 예, 제일 비싼 가전. 초등학교 때 제가 84년도쯤에 입학을 했잖아요. 그때 조사했던 거 기억나요. 집에 카메라 있는 사람 손, 뭐 그리고 전화기 있는 사람 손, 텔레비전, 뭐 자동차 다 손을 들어야 되는 그 가정 조사서가 있었거든요. 진짜 7, 80년대에는 네. 부의 상징 중 하나. 그쪽 카메라가 그렇습니다. 그 제가 폭삭 속았수다에서 되게 이해 못했던 장면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립을 하는 이 젊은 부부인데 카메라는 갖고 있더라고요. 그 제가 그게 끝까지 되게 의문이었거든요. 도대체 카메라는 어디서 산겨? 이러면서. 그러게. 예. 배경이 50년대인데. 아니 그러니까 50년대. 50년대니까 이게 실제로 60년대 말. 60년대, 왜냐하면 예. 그 아이유 낳은 게 한 68년생인가 그래요. 근데 카메라를 갖고 있다는 게 정말 저가 끝까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3월 학원이 시작되고 저는 아침에 등록하지도 않은 학원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눈 뜨면 나가야죠. 아침에 집을 나섰지만 이른 아침이라 어디 갈 데도 없어 버스와 전철을 갈아타며 시간을 보내거나 여기저기 걸어다니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와, 버스와 전철 갈아탈 때마다 돈이 들 텐데 지금은 아예 환승이 있어서 상관없지만 IMF 때 그런 아빠들 많았어요. 종점 아니요. 그렇죠. 가짜 출근하는 아빠들. 먹죠. 정리하고 다니는데. 그리고 북한산에 이제 넥타이 메고 오는 그런 경우 많았죠. 맞아요. 그거 사회 이슈였어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더군요. 어디 편하게 앉아 지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정독도서관을 갔어야 되지 않나? 거의 그 정도여야 돼요. 네. 그러다 생각난 곳, 우연히 알게 된 타임이라는 음악다방이었습니다. 뭐 시내였나 보다. 을지로에 위치해 집에서 가기도 편했고 서울이네요. 예, 전에 한번 가본 곳인데 옆에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조명이 어두워 혼자 가도 전혀 어색함이 없는 저에게 딱 맞는 장소였습니다. 거기다 유명한 DJ분들도 나오고 좋아하는 음악도 들을 수 있는 저에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요즘 예, 이제 DJ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클럽에 가고 해외 클럽에 가지만 옛날에 DJ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은 잘 나가는 다방에서 일을 했죠. 다 여기저기 돌면서. 음악다방 DJ였죠. 지금 또 을지로가 또 이런 다방, 레트로 다방으로 많이 유명하잖아요. 특히 뭐 쌍화차 그렇습니까? 팔고 그리고 BTS 그 멤버 하나가 아마 을지로에 있는 다방 하나를 소개를 했나 봐요. 그 요새 힙하다 그러면서 성지로 꾸려진 데가 전국 곳곳에 좀 있어요. 대구의 동선로 쪽부터 해갖고 뭐 요즘 다방에 새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 8시 반쯤 집을 나서 대략 9시 조금 넘어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눈치가 있는 부모님이면 재수생이 8시 반쯤에 집을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요? 재수학원이 집에 재수생 2명째 키우고 있습니다. 예, 지금. 수업을 되게 일찍 하죠. 예, 특히 이 그래요? 시대에는 학교도 8시부터 영교시 수업이 있는데 재수학원을 어머니 눈치 맞다. 없으셨네요. 네. 맞다. 일을 했었는데도 까먹네. 네. 일찍 가야지. 그리고 주말에도 학교 가야 시간에 됩니다. 맞춰 가잖아. 네, 주말에도 가야 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음악다방이 10시에 문을 연다는 겁니다. 때로는 몇 정거장을 더 가서 걸어서 되돌아오기도 하고 동네에서 시간을 보내다 조금 늦게 가기도 했습니다. 처음 다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곳의 직원분들이 다 저를 쳐다보았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제가 한참 이제 이승주 씨보다 한참 후의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비슷한 개념을 아는 게 지금처럼 큰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없던 시절에 네. 동네와 시내의 모든 카페들이 다 아침에 열었어요. 손님이 없는데도.
그리고 그때부터 거기를 사무실로 쓰는 그 직업들이 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보험 설계사라든가. 네. 그래서 아침부터 거기서 뻗치기 하는 그런 대상들을 특히 을지로 지역에는 이제 금융과 관련한 이런 것들이 많았고, 그래서 아마 뭐 일찍 열었던 거죠. 요즘은 24시간도 하지만. 그러니까 뭐 저 대학 다닐 때 1교시 들어가려고 나왔는데 1교시에 수업이 없었다. 네. 이랬을 때 뭐 9시 반 10시에 가면 진짜 열려 있고 막 그랬었어요. 시내의 곳들이. 그리고 그 레저를 그러니까 시간을 때울 수 있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때는 이제 비디오 방이 있었고, 그리고 아, 이제, 그렇죠. 예, DVD 방도 근데 생기고, 비싸가지고. 그리고 PC 방이 생기고, 아침 10시에 음악다방 문이 열리자마자 손님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지금까지 저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이상하게 보던 그 시선도 매일 얼굴을 마주하다 보니 익숙해졌고 그곳 사람들과도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곳에선 비엔나라는 한 가지 커피만 팔았는데, 야, 장사 되게 잘 되는 곳이었네요. 원메뉴. 그러게요. 커피값이 비싼 편이라 저에겐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이때 그 비엔나 커피라는 게 인스턴트 커피에다가 아마 아이스크림? 예. 그렇구나. 투땡땡 아이스크림 한 숟가락 퍽 집어넣는 그 정도로 이제 비엔나 커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저의 마음을 알고 계셨는지 다방의 마담은 학생이 무슨 돈이 있냐며 저한테는 커피 주문 받지 말라고 하셨고, 아 정말 낭만의 시대였네. 가끔 음료수나 간식도 챙겨주셨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러면 네. 이게 2025년이다. 이러면 소문이 나서 논팽이들이 기어들어온다. 아 그렇죠. 그래 막 진상을 떤다. 나는 왜 공짜로 안 주냐며. 이러면 이제 사건 반장이 나오고. 그 다방에 네. 그런 간식을 주더라고요. 샌베이. 그러니까 그 전병 과자 있잖아요. 일본. 그거를 네. 주거나 하는 그런 게 있었죠. 옛날에 저는 기본으로 그걸 같이 나오는 거. 쌍화차 파는 전통 찻집 이런 데 가서 처음 네. 얻어 먹어봤어요. 그 가서 그걸 주길래 너무 비싼 걸 주는 거 아니야? 되게 이거 맛있어요. 로투스 한 개보다 네. 훨씬 단가가 셀 것 같은데? 근데 부담스러웠던 기억이 나요. 저도 미안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커피를 주문해서 마시곤 했습니다. 나머지는 공짜로 앉아 있었다. 근데 이 돈이 없는 재수생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을지로 거쪽에서 조금만 힘내서 걸어가서 북촌으로 가서 전 정독도서관을 많이 다녔거든요. 이때는 그 당시에 정독도서관이 여전히 경기고등학교였을 때가 아니었을 건데 강남으로 다 옮겼을 거였는데, 네, 80년대면 예. 이미 옮겨갔죠. 왜냐면 제가 정독도서관 다녔을 때 우동이 900원이었으니까 이때는 정말 더 쌌을 거거든요. 그건 그런데 네, 다방이 좋았던 걸로. 아시겠지만 음악다방에서 DJ에게 신청곡을 쪽지에 적어 음악을 신청하는데 직원분들이 그걸 가져다 저한테 다 주었고, 사람이 없어서 그랬나 봐요. 예. 아침에. 저는 그걸 보고 제 마음에 드는 곡들을 골라서 DJ에게 전달하곤 했습니다. 아마 이게 이럴 거면은 DJ가 민망할까봐 뭐 일을 시킨 건가? 아무도 신청 안 하면. 예. 그게 확실히 그 직업의 양태가 지금과 많이 다르던 시절이라 네. 오전 10시부터 DJ가 출근하면 DJ가 일하는 시간은 아무래도 손해로 찍힐 텐데 예. 그렇게 보지 않아도 되던 시절이었나 봐요. DJ 있는 다방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제 어렸을 세대에는 때, 다 없어졌었어요. 어렸을 때 삼촌이 데려가는 바람에 이제 갔는데 떡볶이 집에도 DJ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죠. 네, 저 중학교 때까지도 있어서, 그리고 롤러스케이트장 DJ도 있었고, 그 아, 문화를 저는 그거는 초등학교 기억합니다. 때 가봤다. 근데 네. 뭐 DJ 부스를 본 적은 없고. 예. 네, 떡볶이집에도 있었어요. 그렇게 2달 가까이 그곳에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중 같이 재수를 하게 된 친구가 이번에 학원에 등록하는데 같이 하는 게 어떠냐고 묻길래, 사실 그 친구 눈에 제가 한심해 보여서 정신 차리고 공부 좀 하라고 저한테 말한 것 같더군요. 물론 저도 이젠 공부를 해야겠구나 생각을 하던 참이라 친구 따라서 학원에 등록하게 되고, 이렇게 저의 좋게 된 부산 여행도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이에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요즘은 부모님이 거의 모든 걸 해주잖아요. 네. 예전에 비해서. 이제 드랍하고 픽업하고까지 하면은 거의 19살 때까지 다 해줘요. 근데 그렇거나 아니면 지금 아이들을 그 시기까지 키우고 그 시기도 지난 부모, 이제 저 농축산인이 그게 되기 네. 시작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릴 때 얘기하죠. 그럼 아프가니스탄이에요. 맞아. 인생 무섭기가. 예. 예. 야, 참 달랐습니다. 많이 달랐네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승주 씨처럼
재수를 빨리 할 필요가 없거든요. 마음 잡는데 한 몇 달 걸려요. 그래서 제가 제일 한심한 게 왜 수능 끝나자마자 그 학원에 속지 마라. 바로 왜 학원에 학생들을 모집을 하는 거야. 방학 동안 빨리 해서 하라고. 근데 2달 먼저 하나, 2달 뒤에 하나. 결국엔 똑같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수능의 공부 범위는 보통 한 4, 5개월 정도 네. 공부할 수준입니다. 괜히 빨리 네. 잡아가면 괜히 중간에 이출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시간이 조금 그립기도 합니다. 그 시절 음악다방의 어두운 조명 아래 혼자 음악을 들으며 외로움을 즐기던 나의 아름다웠던 청춘이, 그리고 저를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었던 다방의 사람들, 그들이 그립기도 합니다. 이 추억마저 없었으면 너무 외롭죠. 예, 저도 좀 이렇게 놀러 다녔던 기억밖에 안 남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따져보면. 저는 그냥 한 90년대, 00년대 얘기일 줄 알았지 이렇게까지 옛날 네. 이야기일지 몰랐고. 그러게요. 네. 이거는 이제 저 농축산인이 최근에 여성시대에 출연하기 시작했지 네. 않습니까? 뭐 단타로 떠요, 단타로. 여성시대 출연 기념 네. 여성시대급 사연과 후기를 만나보았습니다. 전 재밌었습니다. 네. 후기 이승주 씨 후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XSFM입니다. 이 하이볼은 말이지 위스키 80ml에다가 탄산수를 딱 집어넣어서 아니. 그런 거 말고 유니크하게 산삼을 넣어봐. 야 내가 그 비싼 산삼을 술에 어떻게 집어넣어서 먹겠냐? 액세스몰 들어가 봐. 산양산삼, 산엔삼 찾고 구매 버튼 클릭. 그 정도는 할 줄 알지? 산삼이 이렇게 싸? 야야 이거 막 귀에서 부모님 선물로나 큰맘 먹고 한번 살까 말까 그런 거 아니었어? 그래. 이제 너도 고급스럽게 한잔 해라. 술로 축나는 몸 얻는 것도 있어야지. 귀하다고 꼭 비쌀 필요는 없으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신받다. 산양산삼 산엔삼. 어떤 언론은 모든 것이 불명확한 안개 속의 숨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모자람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죠. 하지만 사실을 흐리는 것은 탈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제 모습을 찾게 되어 있죠. XSFM의 시사 생방송 그것은 알기 싫다 뉴스 바이 데일라이트 2025년 7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한국 시간 오후 3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스물다섯 번의 선거와 2번의 탄핵, 그것은 알기 싫다가 목격한 지난 13년의 한국 정치와 한국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 그것은 알기 싫다 600회 기념 오프라인 만남 UPD FAQ 3과 정치 이야기로 2025년 5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흰물결 아트센터에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한국 정치와 내 삶에 대한 궁금증을 음성이나 영상 메시지로 남겨 xsfm25@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소개되신 분들께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2025년 5월 9일 금요일 인터파크에서 예매하세요. 다음 주에 예. 제목이 신명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해요. 김규리 씨가 주인공한 네. 거. 와, 싱크로율 엄청 똑같은데요. 명계남 선생님도 나와요. 이게 저비용으로 제작된 영화라 뭐 하이엔드일 걸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만 트레일러를 보면 사람들이 기대를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이 작품의 장르를 오컬트라고 네.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한 제작 기간이 한 48일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기대는 없이 보겠지만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장르가 괜찮대요. 오컬트라니. 네. 21세기에 그러니까 2025년에 정치 장르의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장르가 오컬트라는 건 가장 현실적이라는 뜻인 거잖아요. 네. 안내상 씨도 나오던데요? 네. 안내상 배우도? 오선미 씨의 사연은 주차 컬트 장르 되겠습니다. 네. 지나치게 컬트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연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선미입니다. 오랜만에 사연을 보냅니다. 네. 517회에 썸남하고 락페 갔다가 가장 익숙한 요파쇼죠. 네. 헤드뱅잉을 한 뒤에 어색해져서 관계를 끄는 사연. 이 가장 최근 사연입니다.
오랜만에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혼란한 시국 속에서 급 자가매매 및 이사를 충동적으로 결정하여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 집 사셨군요. 축하합니다. 이제 거기서 썩어 죽어야죠. 오늘은 제가 집을 계약하고 진짜 자가를 갖게 된 날에 대한 기억을 써보겠습니다. 저는 일찍이 독립하여 10년간 전세를 살다가 전세 사기도 걱정되고 이제는 이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당근에서 올 리모델링이 된 여러모로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고 집주인과 연락하여 부동산을 통해 집을 구경했습니다. 집은 마음에 들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결정해도 되나? 하면서 고민하니까 부동산 업자가 다른 집도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런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그 전세를 여기저기 이사를 해봤으면 부동산을 살려고 구하는 사람의 생리를 알게 돼요. 네. 보고 마음에 들었을 때 딱 잡아야 돼요. 맞습니다. 예, 고민 길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웃긴 쇼핑이라고 했잖아요. 가장 비싼 돈을 내고 5분 안에 결정해야 되는 것. 네, 가장 즉흥적으로 해야 돼요. 네, 심사숙고할 타임이 없어요. 근데 네. 문제는 자가를 살 때는 그 마음이 다를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걱정스럽죠. 그래서 큰 기대 없이 새로운 집을 구경 갔는데 저는 그 집을 보고 한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베란다 풍경이 정말 예뻤거든요. 게다가 층수, 리모델링 상태 등 모든 게 좋았습니다. 금매여서 가격도 나쁘지 않았고요. 아이고, 마수에 걸렸군요. 이게 항상 부동산 중개소의 전법이죠. 처음부터 해서 끝에 가장 비싸고 괜찮고 홀릴 만한 집을 보여줘요. 그 앞에 게 너무 허접하게 느껴질 정도로. 아, 그리고 그 두 가지 전법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얼마나 쓸지 눈치를 봐가면서 그렇죠. 네, 막판에 가장 합리적인 집을 보여주느냐, 막판에 가장 예쁜 집을 보여주느냐. 그리고 막판에 조금 더 대출을 땡기면 가능할 수 있겠구나라는 계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 보러 갈 때 예산을 얘기하잖아요. 뭐 대충 뭐 5억 정도 갖고 있어요. 뭐 전세 뭐 대출은 안 받을 건데 이러면은 이제 맨 마지막에 풀 인테리어가 된 데를 보여주면서 아이고 조금만 땡기면 이거 돼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해봤습니다, 네. 농축산인이. 지금 제가 앞에 다시 볼게요. 비문학 독해. 베란다 풍경이 예뻤대요. 베란다부터 보여줬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농구에서 넘어올 때 수비하는 걸 세로 수비라고 하는데 세로 수비하듯이 집을 살 사람이 보러 가는 길을 따라가는 척하면서 옆으로 이렇게 몰아냅니다. 네. 이게 이제 보더콜리가 양떼 모는 거 보시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베란다 쪽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이러죠. 탁 튀었잖아요. 오선미 씨는 지가 걸어왔다고 생각하겠지만 네. 애들 기르는 집에서 이렇게 베란다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트여야지 애들도 잘 트인다고 이러면서. 네. 와, 청취자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촬영 연습하고 있잖아요. 건조가 마우스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 좋은데? 그리고 층수와 리모델링 상태 등 모든 게 좋았고 가격이 좋았다. 무슨 소리냐? 층수, 리모델링, 베란다만 좋았다는 거예요. 다른 걸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네. 예. 혹은 이때까지 이 정도 서너 개 조건이 좋아서 마음을 뺏겼죠? 그럼 잠시 후에 다른 문제점을 봐도 마음이 안 바뀌는 고객들이 있어요. 이걸 알아요. 그거는 뭐 고쳐가면서 살지 뭐 이런 거 문짝 덜렁덜렁거리고 막 이제 하수구에 물 잘 안 빠지고 이런 거야. 이런 그렇죠. 거야. 뭐 해결할 수 있겠지 이러면서. 결국 그 집을 매매하기로 갑작스럽게 결정한 후 이야기를 마쳤고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며칠 후 아침에 공동명의 상태인 이 집의 집주인 부부와 계약서를 쓰기로 하고 계약서를 쓰는 당일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모든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명의인 이 집의 집주인 부부가 사실상의 주인공입니다. 1차 기빨림. 제가 계약하기로 한 부동산은 4평 정도 되는 엄청 조그만 사무실이고 아파트 상가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입점한 가게 수에 비해 주차장이 유독 작고 주차 공간이 적어요. 그래서 저도 이 상가를 이용하려고 하면 멀리 주차하고 걸어옵니다. 안 그러면 차 빼달라는 전화가 계속 오고 차 뺄 때 저도 남한테 전화해야 하거든요. 오래된 상가인 걸로 추정되네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옛날에 지은 아파트 상가 보면 되게 크게 돼 있는데 주차장이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지하에 형식적으로 있는데 경사도가 너무 깊은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 미끄럼짐 방지해서 알죠? 이렇게 득득 긁어놓은 거. 그 정도. 득득 긁어놓은 거. 끌로. 그
옛날에는 어떻게 네. 했냐면 콘크리트를 긁어놨어요. 콘크리트 저 안 마른 젖은 콘크리트를 부은 다음에 네. 아저씨 2명이 거대한 고무줄을 들고 양쪽 끝에 서서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줄을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이 있고 네. 그래서 겨우겨우 막 어지럼증을 참고 겨우겨우 들어가면 대기 가장 좋은 2개 자리에는 그 바로 옆에 있는 지하 마트에서 네. 배추 쌓아놨죠. 맞아. 네. 오래된 건물은 그렇죠. 계약하기로 한 당일 약속 시간에 부동산에 왔는데 부동산 업자가 출근을 안 하신 거예요. 문이 닫혀 있어서 저는 밖에서 기다리다가 전화를 했더니 업자가 깜짝 놀라면서 깜빡했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후에 업자가 왔는데 씻지도 못하고 머리도 못 감고 머리를 산발하고 급히 오셨더라고요. 그렇게 둘이서 사무실에서 집주인 부부를 기다리는데 집주인 부부가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업자가 집주인 아내분에게 전화를 했는데 아내분이 깜빡했다고 하면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당근에 무슨 캠핑카 매매 수준 아니야? 아니면 텐트를 매매했나? 이렇게 집이 오고 가는데 이걸 까먹을 리가 있나요? 왜냐면 부동산 그 중개소도 이거 수수료가 매매가 제일 크잖아요. 전세보다. 그렇죠. 신기하네요. 그러게 일시적으로 매매가 활성화되는 지구가 있기는 하는데 네. 그러면 보통 그 동네가 사기꾼 천지일 가능성이 높기도 하거든요. 이 수백만 원의 수수료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전날부터 막 설레가지고 막 뛰쳐나왔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중개사하고 집주인하고 다 모르고 늦었어요. 그렇게 기다리니 집주인 아내분이 또 역시 씻지도 못하고 머리를 산발하고 부동산 사무실로 허겁지겁 뛰어오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오래 묶었다 방금 푸른 머리 이렇게 네. 돼 있는 머리를 2분이 하고서 아, 자꾸 호러 장르로 가면 안 되는데 일단 아닙니다. 노숙산이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네. 늦어서 뛰어오느라 헐떡거리면서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는데 그분의 핸드폰으로 상가에 주차한 차를 빼달라고 전화가 오고 그분은 다시 허겁지겁 뛰어나가셨어요. 네. 그분이 다시 돌아오셔서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부동산 업자가 집이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남편분도 오셔야 된다고 해서 집주인 아내분이 남편한테 오라고 전화를 걸고 남편분은 나도 가야 된다고 하면서 전화를 받고 얼마 후에 그 남편이 허겁지겁 뛰어오셨는데 신분증을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니 그분이 신분증을 안 갖고 오셔서 신분증을 가지러 다시 뛰쳐나가고 그렇게 신분증을 가지고 다시 왔는데 휴대폰으로 차를 빼달라는 전화가 오고 그래서 다시 차를 빼러 뛰어나가고 이 정도 호러 장르가 아니라 그 장진 감독 알죠? 네. 예, 딱 그 기막힌 사내들. 아, 네. 딱 그런 정도의 장르입니다. 예, 블랙 코미디 장르예요, 이거는. 소동극이라고 하죠, 보통. 기막힌 사례들 한 30년 전 영화 같은데. 네. 네. 1998년 영화. 아, 집주인 아내분은 계약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고 이상해요. 이거 그러면 남편이 몰래 판 건가? 예. 현재 그 집에 들어와 있는 전세 계약자에게 전세금을 얼마 돌려줘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남편은 주차 자리를 찾느라 전화를 못 받고 주차한 후에는 뛰어오느라 숨이 차서 대답을 못하고 등등 정신이 없는 상태로 어찌어찌 계약서를 썼습니다. 2차 네. 예. 요즘에 이 공동 명의가 많이 돼 있고 그렇게 되면은 지방에 있게 되면 못 올라오잖아요. 그럼 영상 통화도 하고 그런 식으로까지 확인을 하거든요. 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면은 둘 중에 한 명은 오고 나머지 한 명은 영상 통화해서 그거를 캡처하거나 녹화본을 저장을 할 정도로 요즘 공인중개사 그런 거 많이 요즘에 좀 쓰는 것 철저해요. 같더라고요. 네, 더 보죠. 2차 기빨림. 저는 이제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갔는데 부동산 업자가 서류를 잘못 써줘서 계약서를 수정해서 다시 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 부부가 다시 부동산에 와서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아니 저도 부동산 계약 여러 번 해봤지만 중개사가 은행 가기 직전에 서류를 잘못 쓰는 건 말도 안 되거든요. 미리미리 다 뽑아놓고 와서 확인만 시키잖아요. 자 보십시오. 탁탁 넘기면서. 예. 네. 그리고 진짜로 잘못됐으면 두 줄 긋고 도장을 찍는 거라도 네. 그 자리에서 해놓고 은행에 가야 되는데 이걸 틀렸습니다.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부부 2분이 다 오셔서 다시 도장을 찍어야 하고 그래서 다시 부부로 오라고 했는데 아내분만 오셔서 혼자 하면 안 되냐고 주장하고 부동산 업자가 안 된다고 남편분도 오라고 해야 된다고 하시고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했더니 나도 가야 된다고 하시고 남편분이 또 헐레벌떡 뛰어오셨는데 또 차를 빼달라고 전화가 남편분과 아내분 모두에게 와서 2분이 다시 차를 빼러 나가고 그러다
부동산업자가 대차도 빼달라고. 아 제발 택시 불러서 그냥 같이 다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이게 아파트 상가잖아요. 네. 머리하는 곳에서도 학원에서도 로또 2개 말다가 차 빼러 나갔다고 다들 차를 빼러 나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 미용실에서 그러면 차 빼주세요. 그러면은 왜 파마 반 정도 말았는데 나오라 그러면 나중에 파마 풀었더니 반은 빠글빠글대고 반은 덜 말리고. 이 경락 받던 어머님이 네. 멍이 시퍼렇게 들어가지고 이러면서 나가 차 빼주고 이러면서 가냐. 이빨 하다가 하나 임플란트 박았는데 차 빼주세요. 그래갖고 전화가 와서 부동산업자도 나가고 저는 부동산 사무실에 혼자 앉아있는데 1시간이면 된다더니 왜 회사로 안 돌아오고 있냐고 회사에서 전화 오고 등등. 아이고 대단한 거 없는데 되게 네. 재밌네요. 아니 근데 이 부동산이 언체 좀 성의가 없네요. 기본적으로 또 오선미 이 씨가 정도는 잘 못 봐요. 이 정도는 잘 못 봐요. 오선미 씨가 또 한 군데만 가서 더 그래요. 여러 군데를 갔었어야 되는데 아니 월세 계약을 해도 이렇게 막 하지 않아요. 예. 어차피 그 매물 자체는 공동 매물이기 때문에 꼭 굳이 이 집에 가서 안 해도 되거든요. 그죠? 예. 이건 뭐 지금 이제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는 청취자한테 말씀드리자면 부동산은 근근에 다 공동 매물이어서 그래서 너무 일 못한다 싶으면 버리고 딴 데 가면 돼요. 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얼마나 무능한지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비싼 집을 5분 보고 결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2분 30초 내에 공인중개사가 무능한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돼요. 왜 무능한 중개사한테도 수수료는 똑같이 나가니까요. 기왕이면은 괜찮은 데를 가야 되는 거죠. 3차 기빨림. 여차저차 대출 승인이 나고 잔금을 치르는 날이 되어 저는 연차를 내고 약속한 9시에 부동산에 갔습니다. 조금 기다리니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를 담당할 사무장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분과 서류 처리를 하고 진짜로 제가 인감도장만 찍으면 모든 서류 작업이 끝나는 상황이라 도장에 인주를 찍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리면서 이거는 웨스턴 무비에서 다른 히어로가 나올 때 장면 아닙니까? 네. 왜 그리고 반만 되는 그거 삐걱삐걱하는 그 문 있잖아요. 빗살무늬로 돼가지고. 그리고 화려한 부츠부터 보이는 네.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네. 법무사에서 왔습니다. 주차가 힘들어서 늦었습니다. 주인공은 주차장이라고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 기막힌 사내들의 주인공이 전봇대거든. 그래서 전봇대 시점에서 이 사람들을 관찰하는데 이게 지금 전지적 주차장 시점이에요. 제가 보기엔. 이러시는 거예요. 어리둥절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법무사 사무장 두 분이 서로 어디서 만나고 내 놈은 누구냐? 어디서 왔냐고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제가 서류 처리하던 사무장은 부동산 소속으로 일하시는 분, 늦게 온 사무장은 제가 대출받은 은행 소속으로 일하는 분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와 서류 처리하던 사무장님이 서류 작업을 나랑 다 했는데 나랑 끝내야지 뭔 소리냐 하면서 목소리를 키우셨고, 나중에 온 사무장님이 나는 이분 대출받은 은행이랑 일하는데 대출이 있으니 당연히 나랑 서류 작업해야지 뭔 소리냐, 확인도 안 하고 일을 진행하면 어떡하냐 하면서 갑자기 두 분이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거예요. 김뚜껑 이거 아니야? 그 종로에 나와바리 싸움을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가만 보죠. 네. 그럼 오선미 씨는 한 게 없어요. 계속 기만 빨리고 있어요. 근데 기를 빨릴 만한 대단한 일도 없어요. 근데 기는 빨렸어요. 근데 나는 이 정도 되면은 좀 계약을 포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업자하고 딜해야 되죠. 이 정도로 했으면은 나 위약금 안 물고 그냥 심하게 시켜달라고 얘기해야 될 그런 정도 상황이에요. 그 와중에 부동산 업자는 안 말리고 지켜보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두 사무장은 저를 바라보면서 아가씨가 선택해요. 아니 이건 법적으로 엄마 따라갈래? 아빠 따라갈래? 그 애는 울고 같이 살면 안 돼 엄마 아빠. 함부로 그러면 안 되니까 가사법원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또 상담도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언제 이런 사람들 많이 오면 몰아가지고 이혼 특집 이런 거 네. 해야 되겠어.
그 김민아도 부르고 해가지고 좋습니다. 참석. 저는 당연히 대출이 있으니 은행에서 오신 분이랑 해야죠. 그랬더니 저랑 처음에 서류 작업하던 분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면서 줬던 명함을 뺏어가서 아니 이게 무슨 오선미 씨가 거의 뉴진스급의 너무나 뛰어난 아티스트여서 기획사가 와갖고 막 서로 경쟁하는 것 같잖아요. 하이브야 나야. 야 하이브야 나야. 하이브야 SM이야. 그러던 와중 제가 살 집의 주인분이 또 잔금날인 걸 까먹고 있다가 왜 안 오시냐는 부동산업자의 전화를 받고 뒤늦게 오셨는데 또 아내분만 오신 거예요. 남편분 어디 갔냐니까 주차자리 찾고 있다고 기다리라고. 내가 이 사연 되게 오선미 씨가 원래 일상을 굉장히 재밌게 손수건 빌려줘요. 아주 대책 없이 둘 다 웃음이 터져가지고 예, 손수건까지 빌려달라는 UPD의 말에 제가 쓰던 휴지를 빌려놓고 주차요. 주차 자리 찾고 있다고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10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아내분이 그냥 잔금 처리하자고 하는데 새로운 사무장님은 절대 그렇게 해줄 수 없다며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잠깐만 이게 뒷부분 읽지 말걸. 지금 내가 전개를 알고 있어서 남편분도 오셔야 한다고. 그래서 아내분이 남편분한테 계속 전화를 하는데 남편분은 차 댈 때를 찾지 못하고 그 와중에 또 사무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차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또 나갔다 들어오고 잘하면 영원히 이어질 수 있죠, 이 상황이. 예. 그 부동산 사무실에는 책상 1개, 작은 원탁 1개, 소파 1개밖에 없는데 제가 새로운 사무장님과 원탁에서 서류 작업을 하려고 하던 참에 갑자기 손님 4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다른 계약건을 진행하는 손님이었습니다. 부동산 업체는 시간을 띄워서 약속을 잡아놨는데 저희 집주인 부부가 늦어지는 바람에 약속이 밀리면서 사람들이 점점 오는 상태. 이거 되게 자가 매매 시뮬레이션 게임이죠. 방해를 뚫고 집을 사라. 액땜을 이 정도로 할 거면은 거의 푸닥거리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또 새로운 사무장님 핸드폰으로 차를 빼달라는 전화. 아니 이 상가는 차라리 주차 금지. 그 옵션을 걸어야 돼. 특이하게 계약 시 주차 금지. 계약하러 오실 때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거 우리 집 앞 상가 부동산에 써 있어. 예, 그런 특이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계약하러 오신 분 주차하지 말라고 써 예. 있어. 아니 이런 이유였나? 인근의 공영 주차장을 좀 이렇게 안내를 해주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일단은 부동산 너무 잘못 골랐어요. 예. 사무장님은 책상을 선점하지 못한 제 차를 빼러 갔습니다. 아니 사무장은 지금 이 서류 작업에 핵이잖아요. 고르고 고른 사무장을. 결국 저는 구석의자로 밀려났고 사무장님이 돌아왔을 때 서류 작업할 자리가 없어서 욕하면서 서류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구석에서 서류를 쓰는데 손바닥만한 사무실에 사람이 9명이 있는 상황에서 또 계약하러 3분이 오신 거야. 이제는 공간에 비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대화를 하려면 서서 소리를 지르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장님이 저랑 집주인 부부한테 물어볼 거 확인할 거 많았는데 계속 소리 지르면서 물어보고 저는 시끄러워서 한 번에 못 알아들어서 뭐라고요? 하면서 목소리를 키우고 그러던 와중에 상가의 좁은 주차장에서는 차를 빼달라는 전화가 저를 뺀 나머지 인원의 휴대폰에 번갈아 가면서 와서 서로 대화하다가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가고 차를 다시 대고 와도 또 빼달라는 전화가 와서 또 계속 전화가 오고 다들 밖으로 뛰쳐나가고
두 명의 사무장은 잔뜩 화가 나 있고 부동산업자는 세 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약을 진행하고 있고 제가 살 집의 주인은 오늘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의 이삿날이라 그 사람의 전화와 아파트 관리 사무실 쪽 전화를 계속 받고 있고 집주인 남편이 오셨는데 남편은 일하러 나오신 거라서 회사에서 계속 전화를 받고 있고 신분증을 놓고 와서 다시 나가고 아 제발 이 계약 깼으면 좋겠네요 진짜. 와 이런 글로 된 슬랩스틱을 얼마 만에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딱 심형래급의 그 유머 1번지에서 많이 보던 맞아요. 장면들이잖아요. 80년대 코미디예요 네. 이거. 지금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보지도 않는다고요. 최후의 만찬. 저 최후의 만찬이 예. 그게 이제 그 입체 구도를 그릴 기술이 없던 시절이어가지고 실제로는 둘러앉은 거에 가까운데 이렇게 쭉 펼쳐놓은 거잖아요. 네. 근데 모든 드라마가 이렇게 하잖아요. 왜 식탁에 앉을 때 등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항상 일자로 이렇게 앉잖아요. 최후의 만찬. 자, 차 빼달라 그랬지 또 어디 전세 살고 있는 차를 사람이 10번 빼달라 그랬는데 지금 신분증을 놓고 와서 다시 나가시고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짐을 다 뺐으니 빨리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독촉 전화를 하고 계약을 기다리던 다른 팀의 중년 남자분은 덥고 소란스럽다며 갑자기 욕하면서 나가고 저는 순간 머리가 어지럽고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저보다 참을성이 좋으신 거예요. 이 생각이 이때 든다는 게. 아직 모든 절차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도 부동산업자한테 그냥 계좌번호랑 제가 입금할 금액을 알려달라고 해서 내용도 확인 안 하고 빨리 복비를 입금 처리하고 인생의 첫 자가매매라는 영광스러운 순간에 저는 어지러움을 느끼며 구석에 앉아서 속으로 조용히 좀 하자 이 새끼들아를 외치며 이 순간이 제발 빨리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반전은 모두가 한 팀이었던 거죠. 아니 그러면 진짜 공포 영화잖아. 그러니까 정치로 그러니까 신종 전세 사기. 다행히 지금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으니까 그건 아닌 건데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정말 저희는 웃겼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데 피해 다니셔야죠. 그렇죠. 이렇게 모든 상황이 끝나고 부동산 사무실을 나왔을 때 저는 열받아서 온몸에 땀으로 젖고 얼굴이 뻘개져 있었고 상가에 있던 카페에 가서 아를 시켜 원샷을 때리고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걸 쓰기 위해 그때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니 또 기가 빨리고 두통이 밀려오네요. 저희 집은 지방의 구축 아파트여서 수도권 아파트처럼 엄청 비싸거나 최첨단 시설은 아니지만 조용하고 평화로워서 나름 만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대출 원금과 이자는 15년간 미래에 제가 어떻게든 해결하겠죠. 아이고 마지막은 그래도 마무리가 됐네요. 예. 아까 지방이라고 하니까 맞다 오선미 씨가 지방에 계셨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이 중개소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권이 좀 좁기도 하긴 했었겠네요. 매물이 몰리는 집. 네. 네, 특히 뭐 서울 밑에는 좀 그런 데 많죠. 네. 그게 이제 대도시 아닌 지역의 부동산을 다닐 때 어려운 지점 네. 중에 하나. 그 부분은 제가 이제서 알겠네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선미 씨 두 가지 위로를 드리자면 운이 좋았다. 네. 네. 사기단은 아니었고 그냥 소동극에 휘말렸는데 제가 지난번 이사 저도 엄청 많이 했으니까 온갖 부동산 중개소하고 그리고 많이 만나잖아요. 간판을 일단은 보시고 너무 어이없는 그 상호를 가진 데는 가지 않는 곳이 좋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벼락부자 부동산 이런데 네. 그런 류의 이름을 가진 곳에 가면 정말 이런 일 못해요. 이제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그냥 무난한 데를 가야 되고 그리고 특히 사무장이 일을 많이 하잖아요. 사무장의 능력치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 사무장들도 대체적으로 다 공인 중개사들인데 자기 샵이 없을 뿐이지 예, 다들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들보다는 사무장 봐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있고 지난번에 한번 고령의 주인들하고 이렇게 고령의 전세 세입자하고 그 다음 세입자가 전 거예요. 그러면 전세금을 받아와야 되는데 어르신들이니까 폰뱅킹이든 인터넷 뱅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차도 없고 그다음에 거동도 불편하시니까 돈 찾아오는데 너무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다리는데 막 속이 터져서 네. 예, 그러더니
서두르게 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그 근처에 새마을금고에 갔다가 왔다 그러면 거기서 또 일일이 그 수장을 써가지고 돈을 송금을 하고 우리는 또 그걸 확인하고 해서 그렇게 갖고 거의 2시간 걸린 적이 있었어요, 한 번. 정말 그런 어른들 만나면 네. 소화했던 게 체하는 기분이 들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뻘쭘한 시간이 부동산에 앉아있는 시간이거든요. 그건 그렇죠. 괜히 사탕도 하나 까먹었다가 그리고 뭐 이삿짐 센터 믹스커피 무슨 브랜드인지 보고 네, 이삿짐 센터 명함도 받다가 그러고 있는 게 되게 힘들어요. 네. 그 동네 지도 뒤에 한자로 써 있는 거 왜 한자로 써 있나 이런 것도 네. 생각해보고 맞아요. 기본적으로 세입자나 매매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부동산은 기빨리는 곳이긴 한데 네. 오선미 씨만큼 하드코어한 상황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선미 씨 고맙습니다. XSFM입니다. 할리스에도 이디야에도 갈 필요가 없다. 같은 느낌으로 편하게 즐기는 스틱 커피가 있으니까. 아메리카노부터 달콤한 믹스 커피까지. 엑세스몰 안에 또 하나의 몰. 매일매일 좋은 일만. 매일 호재. 파종부터 수확까지 오직 산에서만. 무농약, 무비료, 자연산삼 그대로. 집에서 편안하게 심 봤다. 산양산삼 산앤삼. 김도원 씨의 짧은 사연과 함께 이번 주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그간 격조했네요. 속 시끄러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다가왔는데 아마 대구는 순식간에 여름으로 넘어가겠지요.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뭐 이제 수도권도 슬슬 그렇게 되겠죠. 벌써부터 살짝 더운 느낌입니다. 오늘 사무실 직원들끼리 점심으로 분식을 시켜 먹었는데요. 어쩌다 야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좋은 회사네요. 어쩌다 나왔으면 거의 야구 얘기만 할 텐데. 요즘. 네, 대구, 광주, 부산이 올 시즌에 야구복이 아주 좋거든요. 다들 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야구장. 아, 죄송합니다. 광주가 대전이죠? 아니라 대전이죠. 네. 너무 어이가 없어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 왜? 막 이러면서. 네, 모든 충청도 사람들이. 네. 나중에 어떻게 되려고 저런겨? 이러면서 절대로 현장을 즐기지 못하죠. 네. 자녀들이 야구장을 가보고 싶다고 하는데 표를 어디서 사느냐며 물어보시는 동료 1의 아, 문외한. 네, 동료 1의 질문에 야구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삼성을 응원하는 저와 다른 그냥 일반적 대구 야구 보는 사람. 네. 삼성을 응원하는 저와 다른 동료 2 그리고 나머지 동료들이 떠드는 것을 가만히 듣고만 있던 동료 3이 묻습니다. 동료 3. 그런데 야구는 골이 없는데 어떻게 점수를 내나요? 사연 끝. 골은 없지만 대골박을 집어넣잖아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대골박 집어넣어가지고서 얻어내잖아. 많은 한화 팬들은 저런 심정으로 야구를 보긴 했습니다. 오랜 시절 동안. 와, 이게 여러 가지 네. 사람들이 이제 남성과 대화를 많이 안 해본 양반들은 남자들이 모든 스포츠를 다 좋아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그렇죠. 스포츠에 관심 없는 남자가 한 60% 됩니다. 그리고 스포츠에 관심 있는 남자 40% 중에서 한국 기준으로만 설명드리면 그 중에 절반은 스포츠라고 알고 있는 게 축구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룰이라고 알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죠. 마라톤. 육상 뛰어서 그냥 빨리 들어간 사람은 1등이더라. 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축구 룰도 어려운 거예요. 네. 옵사이드가 왜 있는지 이런 거 생각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아하. 오프사이드 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런 거 축구 잘 모르고 그래서 오프사이드라는 룰이 최근에 생겼어? 이렇게 물어본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 전까지 축구 네. 중계를 보면서 옵사이드 상황을 알아보지 않고 봤다는 거예요. 또 뭐 골 넣으면 와 하다가 네, 그럼 갑자기 누가 분위기 먼저 쎄 하면 왜? 앞으로 나가서 이거. 누가 어떤 유니폼 입은 사람이 먼저 앞으로 나가가지고 휘슬이 불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던지고 뭐 이런 일이 왜 있는지를 모르고 본 거예요. 네. 먹던 김밥이 목구멍이 턱 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야덕 동료들도 저와 비슷한 표정을 하고 있었고 사무실의 정적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애써 못 들은 척 김밥 맛있다 하고 화제를 돌리니 다들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식사를 시작하며 괜히 부산을 떨어봅니다. 이게 많은 의미를 두는 거죠. 소통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저처럼 스포츠 잘 몰라도 유일하게 몸을 집어넣어서 점수를 따내는 구기 종목이 야구라는 거는 제가 알거든요.
어렸을 때 계몽사 그 위인전 시리즈에 베이브 루스 맞죠? 예. 그 사람이 위인전에 있어서 저 되게 그때 이상했거든요. 저도 그 책을 봤던 것 같아요. 왜 위인이라고 한다라면 뭐 세종대왕이나 뭐 에디슨이나 이런데 왜 야구 선수가 위인이나 될 수가 있을까? 그게 저의 초등학교 때 굉장히 큰 의문이었어요. 네. 그러다 그걸 읽어보고 알았죠. 아, 이런 게 되게 위인이구나. 그 미국 역사는 어떠한 문제를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키운 사람을 보통 영웅이라고 네. 얘기해요. 이게 역사가 짧다 보니까 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 구대륙의 사람들은 정복전쟁 많이 한 네. 사람 혹은 이제 평화시대를 이끈 군주 이런 사람이 영웅인데 미국은 헨리 포드랑 베이브 루스가 영웅이란 말이에요. 또 심지어 찾아냈어요. 우리 건조가. 네. 왜냐면 건조 나이 때는 저 베이브 루스 전기 같은 거 네. 없었으니까 내가 이거 봤던 것 같아. 네, 저도 네. 읽고. 근데 이게 베이브 루스 얘기하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베이브 루스가 중요한 건 야구를 중요한 산업의 반열로 올려놓은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네. 사람들은 뭐 마치 이제는 전 세계가 미국하고 비슷한 상황이니까 전쟁도 없고 스포츠에 돈 쓰기 좋은 상황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영웅 대접을 받죠. 뭐 페이커 같은 네. 경우인 거잖아요. 김연경이나. 네. 그런 사람들이 왜 이제 이 사람을 알고 이 사람의 능력치를 알아보고 그러냐면 재밌어서 본 다음에 룰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이 사람이 왜 잘하는지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어떤 우리나라 축구 선수 때문에 축구 배우게 된 스포츠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아마 이 동료 3번이 그런 분이었겠죠. 야구학이라는 굉장히 두꺼운 책이 있거든요. 네. 저도 그거를 읽고 이 스포츠가 갖는 성격이 이렇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경기를 보지 않아도 기록을 봐도 그날의 경기에 대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스포츠이기도 하죠. 우리 지난 주말에 대선 TV 토론에서 기호 4번 후보가 기호 1번 후보한테 노인의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아니 노인이 알바해? 노인이 인턴해? 그러게요. 예. 노인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직업이 다른데 그 20대가 들어와서 뭐 이사해? 상무해? 아닐 거 아니야. 자기 머릿속엔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처음에 틀린 걸로 질문을 하면 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 상황이죠. 야구는 꼴이 없는데 점수 어떻게 내요? 네. 해맑게. 이런 말문이 다 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직원의 모든 다른 일 소통의 구조의 문제를 딱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네요. 유피디님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궁금하네요. 네. 자, 이렇게 되죠. 뭐 어려워요? 예. 골프는 골이 없는데 점수를 어떻게 내요? 스포츠는 스포츠로. 아니 홀에 들어가면 네. 골이라고 부르나 봐요, 이 사람은. 네. 레슬링은 골이 없는데 점수를 어떻게 내요? 유도는 골이 없는데 점수를 어떻게 내요?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도 점수 있습니다. 골이 없는데. 이걸 역산할 수 있잖아요. 다른 스포츠를 아예 모르는 거죠. 예. 네. 축구만 열광하고 사는 거죠. 충청도식은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직장 되냐? 그래서 아직 되냐? 그렇게 혼내면 안 돼. 네. 왜냐면 혼난지도 모르거든. 그 어휘를 모르면. 이건 전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요. 김도원 씨가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직장 생활이. 왜냐면 자기가 본 관점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는 사람이면 지구 편평론에 혹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걸 원래 믿을 수준일 수도 있는데 그건 멍청해서인 걸 수도 있지만 이기적이어서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아는 바운더리가 이 정도인데 저 바깥에 있는 건 뭘까라는 궁금증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귀찮은 생각 없어. 내가 아는 선에서 가지고 와. 이런 사람은 회사에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승진하면 이상한 보고 시키는 윗사람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야덕들이 모여있는 팀의 분위기면 보통 월요일 아침에 스몰 토크로 제일 좋은 게 와 어제 그거 장난 아니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문외한이 나조차도 가끔가다 UPD한테 야구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저의 솔루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정치질을 하시더라도 김도원 씨, 이 사람 회사에 쫓아내십시오. 솔직히 좀 그렇네요. 해로울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힌트입니다. 아니 모르면은 모르는 만큼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러면서는 할 수 있잖아요. 예. 네. 저녁은 아직 선선하여 직관 가기에 딱 좋은 날씨입니다. 요즘 표 구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저 라이언스 파크가 예. 시 외곽에 바람이 되게 많이 부는 지역이에요. 네. 시원합니다. 라팍은 대구 시내처럼 덥지 않아요.
너무 더워지기 전에 라팍 어느 곳에서 뵐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전 너무 더워지기 전까지 서울을 네. 못 빠져나갑니다. 바빠가지고. 라운지파크 정말 가고 싶고 이기면 신나가지고 시내에 가서 곱창 먹고 좋거든요. 예, 대구는 못 갈 것 같아요. 네. 저도 슬쩍 다시 좀 욕구가 생겨서 대전을 한번 갔다 와볼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좌석수가 늘어났죠. 네. 대전의 신구장이. 대신에 근데 이제 직관하는 팬의 수가 한 10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어차피 표는 못 구해요. 그리고 살짝 기대치가 올라가더라고요. 쉽게 지지 않는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베이브루스가 왜 영웅이냐. 사람들이 베이브루스를 보고 열광해요. 그러면 안 배웠는데 야구를 배워요. 네. 그럼 사람들이 스타디움을 전국에 있는 구단들의 스타디움을 다 채워요. 그럼 갑자기 경제가 활성화돼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쪽으로 모여가지고 TV 중계를 다 봐요. 그럼 TV 방송국도 돈을 벌어요. 예. 모든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한 번에 감동을 받는 경험을 공유합니다. 그럼 그게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야구 산업은 영원히 커진 채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렇게 저변이 또 확대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한화 이글스가 너무 잘한다. 그럼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요. 걔 평생 안 보던 사람들이. 예. 평생 안 봤대 똑같을 거 아닌겨? 이러면서 안 봤던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가서 열정이 생겨서 찾아보는 거죠. 하나가 꼴등을 하면서 계속 꼴등을 하면서 계속 꼴등하는 건 아닙니다만 얼마나 훌륭한 선수들을 모았으며 FA로 얼마나 훌륭한 선수들을 데리고 왔으며 스카우트 외국인 선수 스카우트들이 얼마나 유능해졌으며 이런 것들을 막 관심 갖고 쳐다봐요. 그러면 와 그동안 욕 먹으면서 구단 운영을 이렇게 잘했구나. 이 선수들은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구나. 이런 걸 알아가는 게 즐거움이거든요.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즐거움입니다. 스포츠를 앞에 놓고 이렇게 이건 룰이 왜 이래? 이러면서 툭 쳐버리는 사람 하고는 대화하면 안 돼요. 네, 김도원 씨에게 위로와 지령을 드리면서 이번 주에 요즘 팟캐스트 시대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고생을 해가지고 부재자 투표 신청하고 난 다음에 투표 못했다고 난리치는 사람 분명히 있다니까요.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감사 인사. 지금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20일이고 오늘부터 외국에 계신 분들 투표 시작됐잖아요. 네. 지금부터 이틀치 사흘치 밥 사가지고 가서 운전하고 가고 계시면서 듣고 계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정말 외국에선 투표 한 번 하기 너무 어려울 거예요. 진짜 고생 큰 많으십니다. 나라에서. 예.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네, 안전 운전하시고요. 비행기 멀미 조심하시고요. 신분증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재밌는 스포츠가 투표 아닙니까? 안전한 투표하고 돌아오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하고 농축산인이었습니다. 가까이는 이번 주 토요일에 그 아이실 비공개 공개 방송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XSFM입니다. PODERA